안녕하세요. 정은교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모처럼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국내 여행도 참 못 다니고 답답한 때 여행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이제 매주 한 번씩 위스덤, 인문기행이라는 그 위스덤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부제로 인문기행이라는 좋은 글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경철 씨가 쓴 조선일보 위스덤 인문기행에서 글을 제가 뭐 한자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그 축약을 해봤습니다. 내용을 귀족들의 교양 수업이 해외 투어의 시초다. 귀족들의 교양 수업이 해외 투어의 시초고 여행은 병 고치는 약이었었다. 실제로 여행을 해서 병을 많이 고치자고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행 못 가시는데 여행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이런 걸 한번 좀 생각을 같이 하면서 들어보시죠. 지난달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아갔다. 1800년대 중반, 지금부터 150년 전 일입니다. 프랑스에서는 8할의 사람이 자기 도를 떠난 적이 없고 그중 6할의 사람은 태어난 면에서 살다 죽었다. 결혼도 고향 사람과 했다. 8할이 뭐 경상북도면 경상북도를 떠난 적이 없고 또 6할은 뭐 풍천면이면 풍천면, 안동시면 안동시에 살다가 죽었고 결혼도 이제 고향 사람과 했다고 그럽니다. 불과 150년 전 프랑스에서는. 피레네 산골의 한 마을에는 여성 57명 중 4명을 빼고는 모두 10km 이내에서 신랑감을 찾았다. 한 오지 마을에서는 자전거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60리를 벗어나 보지 못했다. 외국 여행은 극소수 사람에게나 가능한 특권이었다. 그러니까 뭐 자전거가 있기 전에는 60리, 보통 뭐 4, 6, 24, 한 30km 정도를 못 나가고 어느 마을에는 이제 여자 57명 중에 4명 빼고 모두 10km, 한 25리, 30리 내에서 신랑감을 찾았다고 합니다. 외국 여행은 극소수 사람에게나 가능한 특권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300~400년 전인 1600~1700년 때 상류층 자제들이 교양을 쌓으려는 목적으로 코스를 다녀오는 그랜드 투어, 즉 유럽 순회 여행이 그것이다. 특권입니다. 귀족들의. 투어리스트란 말이 여기서 생겼다. 그랜드 투어란 말에서 투어리스트란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특히 영국 귀족들은 피렌체, 베네치아, 로마, 나폴리 등을 찾아 고대 로마와 르네상스 문화를 보고 식견을 넓혔다. 일반 여행객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는데 영국인이 대다수였다. 여행이 건강에 좋다는 이유에서였다. 1700년대에 들어서는 여행이 거의 만병통치의 수준이었다. 의사들도 여행을 권했다. 물과 공기를 바꾸는 것이 좋고 마차에 흔들리는 것도 건강에 좋다고 했다. 1800년대 후반 산, 온천, 해변, 휴양소가 늘기 시작했다. 건강도 건강이지만 여행의 즐거움을 불과 이제 150년 전입니다. 건강도 건강이지만 여행의 즐거움을 알기 시작했고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겨울을 보내거나 산속에서 여름을 보내는 일이 늘었다. 1830년대에 지금부터 불과 200년 전입니다. 이미 여행객이 너무 늘어 마을 풍광을 해친다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 1860년대에는 지금부터 150년 전입니다. 불과 1860년대에는 관광열차가 선을 보였고 관광산업이라는 용어도 생겼다. 철도역과 호텔 같은 관광 인프라도 생겼다. 1907년, 지금부터 120년 전입니다. 파리에서 문화 파괴를 막자는 주장도 나왔고 그보다 30년 전인 1870년에는 미국이 옐로스톤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뒤따라 유럽에서도 보호구역이 설정되기 시작했다. 1901년에는 인파를 피해 오붓하게 자연을 즐기기 위한 캠핑이 늘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관광이 폭발한 것이 1960년대이다.
지금부터 불과 60년 전입니다. 관광 1세대가 이때 등장했다. 미국인들은 빠른 속도로 와서 사진 찍고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것으로 유명했고, 이어서 등장한 일본인 관광객들은 가이드가 시키는 대로 한 줄로 질서정연하게 남에게 폐해를 안 끼치며 효율적으로 움직였는데, 루블 박물관 관람에 고작 1시간만 써서 파리 사람들이 기겁을 했다. 다음이 한국 관광객인데 체력을 앞세워 배낭을 메고 유럽 15곡 돌파 작전을 했고, 그 다음으로 중국 관광객이 인해전술로 세상을 평정했다. 내가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고 있는데 어떤 중국인 아주머니가 내 모리통을 뒤에서 지그시 밀쳐버리고 사진을 찍던 일도 있었다. 과연 중국인다운 짓이었다. 이 주경철 씨가 이제 파리 그 루블 박물관에서 그림을 보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누르더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중국 아줌마가 사진 찍으려고 앞에 있는 주경철 씨 머리를 이렇게 누르더랍니다. 참 중국인다운 짓이죠. 매년 수억 명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여행을 한다. 즐기는 행위가 자연을 망치고 삶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막나? 그런데 2020년 팬데믹이 돌연 이 문제를 단숨에 해결했다. 비행기 여행객이 95%가 줄었다. 베네치아 운하가 맑아졌고 히말라야 산이 다시 보이고 아이슬란드 개울에 물고기가 되살아났다.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 또 어떻게 될까? 우리 모두 조용하게 각자가 이 문제를 생각해보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1960년대 관광 1세대가 등장을 했는데, 그때는 미국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냥 빠른 속도로 와서 햄버거 막 먹어가면서 사진 다다닥 찍고 빠른 속도로 없어지는 게 이제 미국 사람. 그렇고 이제 몇 년 있더니 일본 사람들이 와서 깃발 앞에서 싹 들면 30-40명이 아주 그냥 질서정연에 줄을 서서 이렇게 쫙 아주 그냥 남한테 폐해 안 끼치고 하는 게 그게 두 번째 일본 관광객들의 스타일이죠. 한국은 배낭을 메고 유럽 3주에 15곡 돌파 이러고 그냥 막 체력전으로 밀어붙이는 그 한국 관광객 3주 내에 유럽 15곡을 들렀다 그런 작전을 하다시피.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관광객의 인해전술이죠. 참 재밌습니다. 여행을 못 가시지만 이 여행에 대한 글을 쓴 주경철 씨 글을 읽으시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여행은 옛날에 귀족들이 특히 영국의 귀족들이 교양 수업을 받기 위해서 해외를 돌아다니는 게 그게 시초가 됐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은 여행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미리미리 가실 때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해 두십시오. 감사합니다.